뭐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여기 각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석가들이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지표를 가지고 옥신각신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올리비아 스미스라고 합니다. 저희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내림세를 보여서 우리 경제정책연구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저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있지만 요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다가 정식으로 한국과 일본 출장 요청을 했었고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주의 출장 기간에 한 주는 한국으로 또 한 주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경제 분석 일을 하다 보니까 각국의 같은 일을 하는 해외 동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제가 분석했던 지표들을 해외 분석가로 일하는 담당자들에게 공유했었거든요. 모든 담당자가 제 분석 지표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면서 자신들 국가의 경제연구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고마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출장까지 다니면서 조사하고 분석한 지표 자료를 부정하는 외국 동료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라는 친구였어요. 우선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은 한국과 일본의 완전한 반대 현상이 핵심이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던 경제 선진국이었는데 최근 들어 모든 지표가 하락하면서 한국에게 모두 추월당해 버렸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 곳은 추락하고 한 곳은 부유해지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곳은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과거 항상 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지켜오던 일본의 백화점들은 2019년도 무렵까진 분명 일본이 부동의 1위와 2위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한국에게 역전당해 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이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흐름은 완만해졌지만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더니 결국엔 일본을 앞질러 한국 신세계 백화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죠. 항상 최상위권에는 일본의 백화점이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서는 한국 백화점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고 뒤이어 있는 백화점들도 일본 백화점이 아닌 한국 백화점들이 2위에 등극하면서 일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런 지표들을 보고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스즈키 양은 노발대발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자료들이라며 부정하더라고요.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의 수준까지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면서 저에게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면서 성질을 어찌나 부리는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번 이슈가 잠잠해지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모처럼의 휴가를 받게 되었었는데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집에서 휴가를 모두 보낸다는 게 좀 그래서 해외를 나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한국이 요즘 저희 미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아이돌 BTS를 좋아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분석가 일을 하다가 최근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었던 예빈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빈 씨는 당연하게도 너무 좋다면서 한국에 오면 자신이 관광 안내자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일본에 있는 스즈키 양에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대체 언제 일본에 올 거냐면서 빨리 일본에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이라 저는 한국에 예빈 씨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예빈 씨랑 같이 그럼 일본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가겠다고 해도 고집을 꺾질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예빈 씨에게 이야기했고 예빈 씨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니 그럼 각자 일본 공항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은 다가왔고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에서 저희 셋은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3개 국가의 아가씨들이 일본에서 뭉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스즈키 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만난 스즈키 양은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발은 어디서 다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난번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가 갈라진 땅의 틈에 발이 끼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예빈 씨를 보고는 잘 왔다고 하면서 목발을 짚고 있던 한 손을 갑자기 펼치더니 자,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그 유명한 도쿄 국제공항이에요. 어떤가요? 엄청 근사하죠? 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스즈키 양은 워낙에 보수적인 성격이어서 일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완전 일본파예요. 그런 스즈키 양을 보곤 저는 속으로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분명 얼마 전에 한국과 일본을 모두 다녀왔던 터라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만큼 알아서였죠.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저렇게 느닷없이 허세를 부리니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일본 도쿄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빈 씨는 스즈키 양의 그런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스즈키 양 말대로 멋진 공항이에요. 분명 예빈 씨는 자신들의 인천공항이 훨씬 더 웅장하고 수준이 압도적이란 걸 알 텐데 스즈키 양이 기분 나쁠까봐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해서 밥을 먹으러 공항 밖으로 나가 도쿄 시내로 갔었는데요. 스즈키는 일본 도쿄에서 인기 있는 가정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었고 그렇게 도착한 식당에서 돈부리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돼지고기를 양념된 밥 위에 올려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양도 괜찮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식사비를 보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먹은 식사비는 1인당 620엔이었는데 미국 돈으로 4달러 정도였고 한국 돈으로는 6,200원 정도 됐었어요. 놀라던 예빈 씨를 보고 스즈키가 왜 놀라냐면서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냐며 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빈 씨는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인당 식사비가 평균 1만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거의 한국의 60% 수준으로 일본의 식사비가 낮았던 거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20년 동안 국민의 인건비가 약 60% 정도 올랐지만 일본은 20년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10%가 감소했거든요. 소득 수준이 2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라고 불렸던 일본은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스즈키 양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이건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들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했더니 다 잘못된 거라면서 일본은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마진율을 줄여 국민에게 저렴한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절대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물가 수준은 동남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예빈 씨가 함께 와서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발전되고 있음이 체감되는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외진 국가를 가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를 모두 알 정도고 특히나 한국의 여권 힘은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곧바로 통과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서 저렇게 더 스즈키 양이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닌가 싶었네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일본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면서 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심해진 것 같았어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양에게 더 이상 일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을 가리고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면서 조언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전 한국에 가자고 제안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TV나 인터넷에서 주구장창 보여주는 한국의 허름한 모습만 봤을 테니 더 그랬을 거란 생각에서였고 스즈키 양에게 한국에 가자고 말했더니
했더니 처음엔 당황하면서 이 좋은 일본을 놔두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 자신이 뭐 하러 가서 돈을 쓰고 오냐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깁스도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며 말이죠. 옆에 있던 예빈 씨가 스즈키 양의 손을 잡더니 한국에 가면 자신이 멋진 곳을 자주 보여주겠다며 가자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명은 일본을 떠나 한국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도쿄에서 2시간 만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스즈키 양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티처럼 고개를 쭉 빼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스즈키 양에게 왜 그러냐면서 실제로 보니까 도쿄 공항이랑 인천 공항이랑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라고 했던 질문에도 거의 정신이 반이 나간 사람처럼 믿지 못하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연신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없는 나라가. 그러더니 절 보고는 대체 이 공항 지으려고 한국이 미국에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하고 묻는 거 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하고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언제 다시 봐도 정말 웅장함이 예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다채로운 해외 사람들과 최첨단화로 무장된 현대화된 시설들은 누가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이고 세계 어느 국가의 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저희는 한국 공항 앞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디를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스즈키 양이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었어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치마를 올려보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다던 스즈키 양의 다리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부은 상태로 붕대에 압박당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료 지원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저와 예빈 씨는 퉁퉁 부어오른 스즈키 양의 다리를 보고 일단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 저 깁스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깁스가 다리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자들인 저와 예빈 씨의 힘으론 깁스를 빼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빈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 직원이 말하기를 여기 카페 근처 지하도에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스즈키 양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는 스즈키 양을 둘러매고 카페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지하도로 예빈 씨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미국인이라지만 등에 업은 스즈키 양이 너무 무거웠었고 그러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면서 대체 지하에 가면 뭐가 있다고 이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가던 예빈 씨한테 지하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괜히 힘만 빼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물었는데요. 하지만 예빈 씨는 카페 직원이 아픈 사람을 두고 거짓말 할 리가 없다면서 계속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빈 씨가 뒤에서 스즈키 양의 엉덩이를 받쳐 올려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저는 스즈키 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등에 업게 하라면서 스즈키 양을 도와준 건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했던지 한국에서 웬 영웅이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한국인 중년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도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외국인들도 진료받을 수 있는 긴급병원이라고 적힌 자동문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각국의 경제를 분석했던 저도 이건 처음 봤던 거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하철 긴급병원으로 저희는 들어가서 스즈키 양의 여권을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에게 보여주고는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조심히 잘 치료하시고 좋은 여행하라고 하시고는 홀연히 사라지셨는데요.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해가면서 위급한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한국인들의 성숙한 의식에 존경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치료를 도와주었던 병원 의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병원에서 잘못된 깁스 방법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단순한 증상이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죠. 그때 예빈 씨가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잊고 있었다면서 원래 한국은 외국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몇몇 곳에는 이처럼 지하 긴급병원이 건설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지
알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서 경제 발전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리를 다쳐 일본의 한 병원에서 깁스했던 스즈키 양은 일본인 의사의 실수로 잘못된 방법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 하락을 넘어서 이제는 의료 수준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일본이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지나 다행스럽게도 스즈키 양은 한국의 지하철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분의 긴급 처치를 받아서 올바른 방법으로 다리 깁스를 다시 할 수 있었어요. 스즈키 양도 통증이 사라지자 이제야 한시름 놓았는지 아리가또를 외치면서 고맙다 연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보면서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에 놀랐는지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네. 이건 인정할게 예빈씨 하면서 농담을 건네더라고요. 그 소리에 예빈씨는 고맙다고 하고는 웃기만 했는데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인 제가 다 스즈키 양이 얄밉더라고요. 주둥이는 살아서 끝까지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이후 예빈씨의 안내로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예빈씨 말로는 홍대는 대학생과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소이고 홍대 주변에는 다양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관광하러 오면 꼭 오는 곳이라는 말도 했었죠. 실제로 도착한 홍대에는 예술 전시관, 작은 갤러리, 독립영화관 등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야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과 클럽도 많아 음악,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홍대에 도착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스즈키 양이 입을 다물고 뭔가 쭈뼛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즈키 양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다리가 다시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스즈키 양은 주눅이 잔뜩 든 채로 아니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키가 큰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즈키 양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남자 키가 170cm만 넘어도 보통이거나 큰 편에 속했고 여자들도 150cm에서 160cm 이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홍대를 지나다니는 한국인 남자들과 여자들은 체격도 컸고 키들도 쭉쭉 빵빵하였죠. 외모나 스타일도 어찌나 깔끔한지 모델만 사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예빈 씨도 여잔데 키가 168cm라고 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거의 남자 키에 해당하는 키였죠. 홍대를 걸어 다니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무렵에 스즈키 양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분노에 찬 표정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스즈키 양의 모습에 너무 놀라 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냐며 스즈키 양을 바라봤는데 스즈키 양이 가리키는 곳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일본인 여성들은 한국에 인기 있는 교복 대여 전문점에서 한국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입고는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일본인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홍대 주변에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MZ세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화장품 가게부터 한국의 펜시점, 한국의 의류 전문점 등등 곳곳에 일본 MZ세대들이 있었고 스즈키 양이 크게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홍대의 길거리 좌식 점포에서 즉석에서 한국인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소가 있었는데 일본 MZ세대들이 그 장명소에 줄지어 서서는 한국인 이름을 만들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 모습에 스즈키 양은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스즈키 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달래주었는데요. 스즈키 양은 일본인들은 원래 일본 이름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들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름이란 역사와 문화의 한 일부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인의 일본 이름이 개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지던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을 장명하고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예빈 씨가 떨고 있는 스즈키 양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즈키 양이 일본인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위로해주더라고요. 예빈 씨의 그 말에 스즈키 양은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었어요. 카페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스즈키를 보고는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만 울라면서 스탑! 스탑! 을 외쳤는데 그때 스즈키 양이 울음을 멈추더니 반대로 예빈 씨의 손을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사실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을 혐오하는 부모님 성향이 강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처럼 나왔었고, 실제로 일본은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에 관해 가르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지속해 주입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본은 젊은 MZ세대들이 넷플릭스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진실을 일본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자료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를 보고 사실을 기반한 내용들을 습득하다 보니 예전처럼 한국을 혐오하거나 하는 풍토 자체가 일본 MZ세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카페 밖으로 보이는 저 많은 일본 MZ세대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 일본과 한국 여행에서 여행 그 이상의 뜻깊었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스즈키 양은 예전엔 그렇게 경제 분석 지표들을 부정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스즈키 양 스스로가 현실을 반영한 참된 지표들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괜찮은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오늘은 각국의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예빈 양과 스즈키 양,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올리비아 스미스 양의 한국과 일본을 여행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의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